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 중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분들 지금 소개되고 있는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은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그 1단계에 있던 너는 용접받니 나는 투잡하다, 이거 전체를 보시면 소상공인 유형별 24종의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혼자 창업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을 갖다 해서 누구나 다 내 가게만 하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형태, 기업형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교육과정은 짧게 끝내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갖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1단계 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잡하다 부분을 갖다가 쭉 하시면은 시간 얼마 안 되죠. 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정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의 강약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업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입니다. 88% 가까이, 전체 기업체, 사업체 중에서 88% 가까이 됩니다. 대기업은 3,000개 정도죠. 1%도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근데 88%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아시죠?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부터 살펴본다면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파워를 갖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고 계시죠. 그게 여하튼 소상공인들은 엄청 많다. 그리고 소규모, 다들 사장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반면에 약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이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갖다 살펴보니까 다들 사장님입니다. 다들 자기 가게가 있고 리더, 오너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의 중화지, 같이 그 식당들이 연합해서 어떤 일을 갖다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경련, 중도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있죠.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래 중소 중견기업들을 갖다 컨트롤 타워죠. 정부기관에서는, 중앙정부기관에서는 중소벤처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그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실상 좀 없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있죠. 하지만은 그분의 힘이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을 갖다 하는 구심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힘을, 파워가 88%의 사업체를 갖다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형태죠. 두 번째는 이 정보 접근성 부분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지금 소상공인 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생계형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이다 그러면 새벽에
도매시장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음식 준비를 갖다 하고 또 손님 들어오면 손님 그거 하고 설거지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퇴근해가지고 지쳐 쓰러지기 일쑤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소상공인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시간조차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엄청 부족합니다. 기회적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갖다 하도 지금 이제 많이 소상공인이 정말 위기다. 사실상 우리나라 실업률 취직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창업을 하게 되죠. 청년들도 대학생들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청년 푸드트럭 해가지고 장사하도록 하고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일단 창업을 갖다 하고 봅니다.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들도 충분하게 그 사업을 생계 아닌 기업형으로 제대로 된 사업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과 재개업 지원도 식당을 차려도 손님들이 없죠. 점점 저 대기업들하고 또 집에서는 집밥이 선호를 하고 간편식을 선호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 부분들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식당 부분만 그런 게 아니죠. 도매, 소매 쪽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작은 기업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존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죠. 첫째 시간 때 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자받아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 커피숍, 부동산 중개업소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많다 그랬죠. 한 해 100만 개 중에서 18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즉 한 해에 음식점 부분만 해가지고 18만 개, 즉 19만 개 가까이 음식점이 식당이 생기고 또 17만 개가 문을 닫습니다. 한 해만. 무슨 의미를 갖다가 하시는지 아시죠? 그만큼 그 식당 하나 차리는데 4억 가까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평균 창업 비용이 4억 정도인데 3년 안에 4억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정말 사회적 비용도 70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폐업과 재개업을 갖다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위험 요인으로 보면은 온라인 비즈니스 직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배달의 음식 시켜 먹죠. 쿠팡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사버리죠.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고 먹는 것도 집에서 그 하고 또 집에서 만들어 먹고 재료까지도 그냥 편의점에서 가까운 편의점 가지고 사가지고 집에서 데쳐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지금 PB 상품, 그 자체 상품이죠. 뭐 이마트, 노마진, 노브랜드 같은 휴지서부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PB 상품들. 그거 하다 보니까 제조업들도 힘들어하죠. 자체 브랜드 가지고 성장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게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교실 부분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 없는 지역이 없죠. 울릉도, 독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데 슈퍼라든지 뭐 없는 게 없죠. 소상공인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산꼭대기도 있죠. 휴게소, 음식점들. 그 정도로 전국 각지에 소상공인
분들이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교육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들, 그리고 코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쪽에서 거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전용으로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쪽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쪽 같은 부분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분들의 창업을 갖다 지원하는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교육을 갖다 제대로 이수를 갖다 하신 분들이 제대로 식당을 개업하고, 제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만들고, 제대로 여러 가지 제조업을 갖다가 내 기술 가지고 뭐 학원을 갖다 차린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지식재산권과 법인 연구소를 갖추고 내 기술로 특허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기술 가치 평가도 받고, 벤처기업까지. 식당이 약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약국이 벤처기업을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벤처기업을 갖다 한다. 그때까지 병원만,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병원 하나 기업을 하는데 웬만큼 한다 그러면 한 7억 가까이 들걸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들 모아야 되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벤처로 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충분하게 내가 어떤 재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국도, 병원도, 식당도, 부동산 중개업도. 야놀자 아시죠? 직방 아시죠? 직방. 그럼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방에서 하는 일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하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직방은 성공을 갖다 하고, 지금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아야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직방처럼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회들은 많죠. 제2의 직방, 제3의 직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고를 갖다가 내 생계형으로, 내가 아프면은 가게 문을 닫고 하는 생계형 부분이 아니고, 내가 없더라도 부동산 중개가 활발해지고 알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 형태로, 그게 바로 기업형, 사업형 창업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차리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별도로 소상공인 분들의 창업과 사업을 위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또 만듭니다. 소상공인 기획사, 인사노무사, 세무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 다 뭐 디자이너, 영업하시는 분, 홍보, 광고, 기획하시는 분, 마케팅 하시는 분, 공장에 품질 관리 하시는 분, 다 이 소상공인 혼자서 프리랜서 내지는 소상공인 형태로, 소기업 형태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재능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 재능들을 갖다 다 제대로 힘을 합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 도생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소비자도 구성되어 있고, 사업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업자도 있고, 또 누구는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쪽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자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에 공부하신 분은 이 시나리오 교육과정의 첫째 시간에 협동조합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구성을 해서 방금 창업을 교육과정을 수료해가지고 방금 만들어진 창업 형태들도 이쪽 협동조합 원으로 대표 혹은 해당 기업체
기업체가 협동조합의 구성으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때로는 소비자로서, 때로는 사업자로서 참여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원 내에서 가입을 갖다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공유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공동 구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디자인 관련된 기능들이 있다. 어떤 디자인 업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디자인 역할이 없죠. 슈퍼라든지 약국이라는 그 디자인은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에 서로 내는 디자인을 갖다가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명함도 만들고 회사 로고도 만들고 간판 디자인도 하고 또 브로셔도 만들고 손님 전단지도 그걸 할 수 있고 그런 디자인 역할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럼 약국이다라고 했을 때 디자인 회사는 약 안 사먹습니까? 이거 같이 한다면은 그쪽에서 콘칩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가까운 서로가 어느 내 지역 근방에 약국을 갖다가 같이 서로 공유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약사, 병원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업체들끼리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아까 우리나라에 160만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서로 정보만 공유를 갖다 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가게 건물 가면 전부 다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요 건물 1층에도 1층에 편의점 있고 바로 옆에 식당 있고 바로 옆에 약국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안 좋겠습니까? 서로 물건을 갖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뭐 식당 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끼리 10% 할인을 하자 그러면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약국을 갈 때 10% 할인 가지고 약을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뭐 서로 이야기를 갖다 해봐야 알겠지만은 서로 돕는다 그러면은 나는 그 밥도 10% 싸게 먹을 수 있고 그 병원에 진료도 10% 싸게 진료비도 10% 싸게 할 수 있고 뭐 숙박할 때도 10% 싸게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소비자고 수료자,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시스템 구조를 갖다 만드는 게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 교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서로 상생을 갖다 해가지고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갖다 하고 자기 재능을 조금씩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판을 준비를 하고 전개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교실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 교육과정 엄청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교재 전부 다 소상공인 분들 적용이 대상입니다. 업종별, 시나리오별 다 마찬가지고 이상으로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퇴직자 준비된 창업 지금 퇴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다음 시간을 준비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죠? 감사합니다.